해도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음소거를 해제했고, 음소거를 다 시켜놨고, 근데 비디오를 다 또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준비 안 되신 분들이 가끔 있어서 비디오도 중지시켰고, 채팅도 중지시켜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따가 12시 전후에서 채팅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제 500명이 넘어가고 요번 주부터는 그 인원이 한 600명 넘어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메타패스를 만나서 어떻게 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뭐 답답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잘 모르겠다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진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거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채팅창을 잠깐 열어둘 테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문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죠.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인류의 문명을 지속적으로 발전, 변화시킨 주체가 무엇일까요? 한번, 뭐 답을 하시네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인류의 문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주체가 뭘까요? 보다 인간, 뭐 당연히 인간이죠. 인간인데, 인간 중에서 어떤 전쟁, 돈, 뭐 화폐 기업, 나오는데 제가 정답은 없어요. 근데 새로운 생각 좋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운송통신, 그렇죠. 창의적 인간적인 발성, 아주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시대에 뭐 근데 이제 아이들을 열심히 또 등록을 하시니까 계획하고 좀 차질이 생겼는데, 자, 제가 그럼 답을 제가 생각하는 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 주체는, 저는 이제 뭐 정치인, 권력자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 말은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요. 기업. 한번 주변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지금 제 뒤에 있는 그 소파, 누가 만들었지?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카튼, 이 아파트, 모든 집기, 컴퓨터, 모든 걸 다 누가 만들었죠?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만들면 그게 문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기업이 요즘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개념에서 기업이 만들어 왔다 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업의 목적은 뭐죠? 혹시 기업의 목적, 그거까지 한번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기업의 목적은 뭔가요? 기업의 목적. 교과서적인 그 의미가 좀 있는데, 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기업의 목적. 아직 대답, 기업의 목적. 제가 그냥 대답하고 갈게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기업이 계속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켰고, 기업이 많은 걸 만들어냈고, 계속 창조해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죠. 과거의 기업은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아마 여러분과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되게 제조업에서 근무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저도 제조업에서 근무를 했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가 지나면서 기업의 최고인 기업이 바뀌었죠. 요즘의 최고의 기업은 뭐죠?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뭐 구글, 페이스북, 뭐 네이버, 카카오톡 뭐 이런 기업들이 최고의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최고의 기업은 뭘까요? 앞으로 최고의 기업 무엇을 하는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 되어 있죠? 현재까지 있는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플랫폼 기업 중에서 앞으로 최고의 기업은 제가 답을 못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메타버스 기업입니다.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되겠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메타버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업, 메타버스 NFT를 주관하는 기업들이 최고의 기업이 될 텐데, 수많은 회사들이 그 기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기득권을 가진 회사들도 물론 있지만, 새로운 메타버스, 새로운 세판에서는 어쩌면 출발선에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사실은 출발선에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최고의 기업이 될, 뭐 카카오톡이 처음부터 뭐 대기업이 아니었죠. 동일한 출발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갔을 때 최고의 기업이 된 거죠. 자, 지금 현재 메타버스는 출발선에 있다. 여기서 최고의 기업이 될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엑시인피니티입니까?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자, 최고의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까요? 그렇죠. 메타패스트, 디센트럴랜드. 하여튼 메타패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왜 메타패스트가 앞으로 메타버스 NFT 세상에서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그 메타버스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아, 아, 그러면 자료에서 하는데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 화두가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 그 메타패스트의 상황은 지금 이제 경기적 오픈을 앞두고 있고 엘뱅크 코인 상장해서 잘 가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운영 정책을 발표해서 가고 있다. 다만 경기적 오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전산 시스템이 약간 불비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시 이제 구매하고 판매는 정상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다. 왜 전산 시스템은 자꾸 늦어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가? 어, 이제 그런 것 이따가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했던 것들은 가능한 한 생략하고 갈게요. 메타버스 시대가 드디어 왔다. 그리고 각 기업들이 메타버스 뛰어들면서 거대한 대기업들이 탄생할 메타버스 안에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하나 있다 이거죠. 메타버스 NFT 게임, 블록체인, 웹3 시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각 기업들이 자 인류의 문명을 발전 변화시킨 그 기업들이 어, 그리고 그 기업의 목적은 이윤인데 그 이윤을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과거에는 기업이 권력을 갖고 막대한 광고 수익 그리고 뭐 그런 걸 이제 취해 왔죠. 제조업에서는 늘 무엇이 문제냐면 회사와 노동조합 있죠. 무엇 때문에 그 양대 어떤 집단이 때로 대립하게 할까요? 분배죠. 분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이윤은 목적은 이윤인데 그 이윤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갖고 맨날 싸움을 하게 되죠.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그동안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
메타버스 NFT 새로운 블록체인 이 시대에는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냐. 탈중앙화가 되는 이 시대에서 참여자 수익 창출. 이게 화두입니다. 참여자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하는, 얼만큼 제대로 하는 기업이, 그 기업이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화두 참여자 수익 창출이라는 걸 이해한 것입니다. 자, NFT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봐왔죠. 자, NFT의 의미는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NFT가 발전하려면 NFT를 소유한 커뮤니티들이 어떤 단합된 위력을 보여줘 왔다. 그리고 NFT의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던 것들은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올라갔다. 그리고 그것들은 부의 상징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원론적인 것은 블록체인의 디지털 파일인데, 그리고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메타버스 안에서 쓰여지는 모든 상품은 NFT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쓰여지는 모든 상품, 그거를 NFT라고 생각하고 NFT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 경주마, NFT 경주마도 역시 NFT다. 이렇게 NFT는 이해를 하고 할게요. 자, 똑같은 사도입니다. 게임 업계도 그동안에 돈을 엄청 많이 벌어왔죠. 그런데 앞으로는 블록체인 게임 시대에는 참여자 수익 창출을 얼마큼 해주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대기업, 현재 대기업으로서 게임을 진행했던 회사들은 이 참여자 수익 창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 맛을 봤거든요. 게임 하나 제대로 히트 치면은 보통 1,000억 이상 버는 건 문제가 아니라 1조 이상, 조 단위로 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그 수익을 다 대기업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대기업이라기보다는 현재 기득권 게임 업체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게임 업체들은 참여자 수익 창출을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메타패스트는 참여자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할까요? 그걸 오늘 알아보자는 거예요. 참여자 수익 창출을 도대체 메타패스트는 어느 정도 해주냐. 자, 그리고 NFT 게임에 참여했던 몇 개 회사들이 코인 값이 엄청 올라갔다라는 거 이해를 해줘. 자, 넘어가겠습니다. 메타패스티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경주마로 가장 빨리 달리는 비즈니스를 목표로 하는 메타패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있고요. 자, 메타패스트는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이고, 메가드림즈라는 게임 전문 업체죠.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 VCC라는 거래소를 또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전문 업체이기도 한. 그래서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VCC가 출범을 했고, 이 VCC에서 새로운 시대의 패권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하고 떠올린 게 바로 세상에 알려진 경마라는 거잖아. 우리는 말경주, 또 새로운 용어, 좀 더 진보됐다면 NFT 말경주 게임. 자, 이걸 갖고서 세상을 제패해보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고, 마주그룹을 현재 형성해 놓은 상태고, 우린 여기 속해 있고, 이제 곧 유저그룹을 형성할 겁니다. 그리고 NFT 경주마와 메타코인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마레나 경기장이 곧 오픈된다. 이 세 가지 도구를 갖고 회사는 P2E를 실현시키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은 NFT 거래소가 경주마가 경기장이 돌아가면 설립될 거고, 그리고 그 후에는 NFT 스포츠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회사는 100만 경주마 확보를 위해서 달려갈 것이고, 그 이상이 된다 해도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0개 경주마가 있으면 한 개의 경기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100만 경주마가 확보되면 100개 월드 경기장이 생기겠죠. 이랬을 때 회원은 1,000만 회원이 도달하지 않겠냐. 이런 목적을 갖고 달려가서 회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메타버스 기반의 블록체인 NFT 게임 세계 제품을 꿈꾼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개 제표를 하기 위해서 회사만 해서 된다? 아니죠. 반드시 커뮤니티의 단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꿈꾼 회사의 계획은 10년 대 프로젝트인데 현재 나와 있는 프로젝트는 한 5% 정도 진행된 것이다. 이게 회사의 전체 구성도죠. 이런 구성도 속에서 경마의 새 역사를 지금 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봤으니까 2700년 된 경마는 기존 경마 게임에서는 또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을 메타버스 NFT 게임에서는 5가지 정도의 유리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또 생각하고 갈게요. 그리고 그러나 게임은 강력하고 짜릿한 승부의 세계는 그대로 동일하다. NFT 게임은 P2E라는 돈 버는 게임이 경마를 만나서 R2E가 됐다. 가장 빨리 달리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아는 거는 빨리 넘어가고 뒤에서 새로운 거를 좀 다루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마는 4가지 혈통이 있다. 각각의 혈통별로 경주를 하게 돼 있다. 레전드는 레전드끼리, 에픽은 에픽끼리, 레어는 레어끼리, 커먼은 커먼끼리. 각각은 4가지 품종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가격은 현재 고정가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면 이 고정가는 경매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변동가로 병행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오픈시에 오픈이 되어 있고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죠. 상장 예정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상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교배는 암말과 순말의 비율이 3대1. 암말은 월 2회, 총 5회 새끼를 낳을 수 있고 그 새끼를 낳게 되면 그것이 곧 재산이 되는 거예요. 순말은 월 6회, 그리고 총 15회 교배를 해주는데 교배 한 번 할 때마다 뭐죠? 교배 한 번 할 때마다 돈을 벌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배 비용은 이번에 이제 인류 쪽으로 바꿨어요. 순말 가격의 30%가 교배 비용입니다. 순말 가격의 30%. 그래서 표가 새롭게 바뀌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새로 나온 그런 거죠. 그래서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말은 교배 비용의 35%를 받게 된다. 그런 거. 그 경주마는 3가지 능력치가 있는데 선행, 지구력, 추입 3가지 능력치가 있다. 그리고 약 한 5에서 7회 출전 후에는 체력 손실이 돼서 휴식을 취하던가 또는 비타민 뭐 이런 영양제를 먹던가 2개를 다 충분히 보충을 해서 충분히 체력이 강화된 후에 다시 출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능력치는 혈통별로 다 다른데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능력치의 수치는 능력 가능치다. 실제 능력치는 80가지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역량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건 경기장이 오픈되면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경기장 운영은 1등 맞추기인데 1등 하나를 맞추는 것을 우리 일반 게임이라고 1등을 홀수가 1등 나오면 1등을 맞추거나 짝수에서 맞추거나 할 때 하는 홀짝 게임이 있는 거죠. 2가지 게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장 운영은 환경에 따라서 빛, 불, 물, 흙 그날그날의 구글의 날씨와 연동돼서 구글의 날씨가 나타내는 온도, 습도에 따라서 경기장 환경은 계속 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요것도 많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익 구조는 이거는 이제부터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죠. 수익 구조는 본인 활동을 열심히 했을 때 이루어진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말을 구매를 했다. 내가 말을 가지고
가만히 있다. 그럼 수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죠. 말을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활동을 해야 돼요. 반드시 본인 활동을 해야 수익 구조가 된다. 본인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도 많이 될 수 있고,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주마를 보유하고 교배를 했을 때,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암마를 보유해서, 5회 그 교배를 하게 되는데, 교배, 예를 들어서 600불짜리를 교배를 하게 되면 30%, 30%는 30, 180불이 되죠. 180불로 교배를 하면은 600불짜리 망아지 하나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퍼센트 쳤을 때 약 한 250% 순수익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순말은 내가 교배했을 때 약 15회 순수익이 되는데 교배 비용이 약 한 450에서 500% 정도 순수익이 나오고 수익이 나오고 그 수익은 원가 대비로 하게 되면 내 말 가격 대비로 하면 약 100에서 250%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경주마의 경주 참여로 인한 수익, 분배 기준이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배팅자한테, 이건 일반 경주일 때, 배팅자한테 주는 퍼센트는 72.5%다. 그리고 경주마 상금이 12.5%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경주마 상금도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직급의 10%를 주고 대상 유보금으로 5%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회사는 가지가이 없네요. 자, 이게 뭐냐? 네,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참여자 수익 창출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참여자 수익 창출. 회사는 이 플랫폼, 이 게임을 운영하면서 대기업들은 게임을 하나를 출시하면은 보통 몇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벌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에게 수익을 주는 듯이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 참여자에게 주는 거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메타패스는 참여자에게 전폭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줬다. 이게 새로운 문화예요. 그래서 직급자에게 10% 줬고 경주마도 결국 참여자들이죠. 마주들에게 12.5%, 22.5%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의 그런 기업의 이윤을 우리 참여자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마 앞으로 한 달 후, 두 달 후, 아마 경기장이 오픈된 후에 실제 배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실감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홀짝 배팅은 배팅자에게 90%가 주고 경주마 상금으로는 3%, 직급자에게 3%, 약 6%를 우리 참여자에게 할당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배팅은 12.5% 중에서 1등이 7%죠. 그리고 홀짝 배팅은 3% 중에서 1등한테 2% 갑니다. 단톡방 보니까 예, 뭐 1등 위주 아니냐? 뭐 밑에 4등부터 12등 이쪽도 뭐 좀 많이 주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배팅 금액이 많아지면 그것도 꽤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가 한 번도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누가 1등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제안하신 분이 만약 1등을 했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1등을 하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역시 1등에게 많이 준 게 잘한 거구나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경주라는 것은 어떤 짜릿한 승부의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가 나름대로 환상적인 구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어쨌든 회사에서 이제 룰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맞춰서 생각을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등을 하는 게 실질적인 소득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막 예술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스토리가 이어지려면 경주에 대한 금액, 경주마로 인해서 경주 참여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600불의 말을 이런 애들이 라이트를 구입해서 경주에 참여를 했습니다. 배팅 상금이 2천만 원이 됐다. 배팅 상금이네요. 배팅이 2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배팅자에게 71.5%가 나오고 경주마 상금은 12.5%인데 2천만 원이라면 1등을 했을 때 얼마를 받아가게 되죠? 1등을 했을 때. 자, 2천만 원의 배팅이 들어왔는데 내가 1등을 했다. 그러면 그 경주 한 경기에서 얼마의 상금을 받아가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 하나는 풀고 가보자고요. 자, 2천만 원의 배팅 금액이 들어왔는데, 예, 그렇죠. 140만 원. 예, 여기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답을 안 하신 분들도 왜 140만 원인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등은 7%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7%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홀짝 게임에서 1,000만 원의 배팅이 들어왔다. 그러면 1등 하면 2%니까 20만 원이네. 그러면 일반에는 2천만 원 들어왔고 홀짝에 100천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 1등을 했을 때는 일반 게임이나 홀짝 게임 둘 다 1등자에게 다 동시에 주어집니다. 그럼 140만 원 플러스 20만 원, 160만 원이 1등자에게 가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경주마 참여를 한 수익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는 거죠. 왜냐? 자, 600불짜리가 출전을 해가지고 1등을 한 번 했더니 70만 원짜리가 70만 원 원가 70만 원 말을 갖고 출전했더니 한 번 들어오는 게 14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160만 원, 16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데 이 말이 경기 출전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한 4-5번 뭐 1등을 하고 나머지 뭐 3등도 하고 5등도 하고 쭉 하다 보니까 나머지 합쳐보니까 이 말이 한 달에 벌어들인 수익이 1,000만 원이다. 그랬을 때 이 말값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작아도 1억 이상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가게를 차린 것 같다. 이렇게 또 의미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 한 마리가 얼마를 벌어올지 모릅니다. 잘 키운 말은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어올 것이고 또 좀 아직 그렇지 않은 말들은 뭐 10만 원, 5만 원 벌어올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수익이 창출됩니다. 따라서 말을 교배해가지고 말 한 마리가 나오면 그것을 팔아야 되느냐, 경기에 참여시켜야 되느냐, 지금은 일단 경기에 참여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에 참여시켜서 내 말이 정말 얼마 벌어온지를 한번 다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NFT 경주마의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면 NFT 경주마 가격은 70만 원이었던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이 됐다. 매달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벌어 1억에 판매되면 1억이 되는 거죠. 자, 1억이 됐을 때 그 수익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수익 또 하나의 수익은 뭐냐? 액세서리가 이제 앞으로 판매가 될 텐데 역시 NFT로 해가지고 판매가 되겠죠.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수익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수익. 네, 메타이프 가격은 지금 승승장구 올라가 있고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경기장이 오픈됐다. 지금 한 4배 정도 올라갔는데 경기장이 오픈됐다 하면은 10배 이상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0원에 확보해 두신 분들은 느긋하고 그때 확보하지 못한 분들은 한 번쯤 땅을 쳐보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직 늦지는 않았다. 기회는 아직도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이벤트 보너스가 있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돈을 벌게 된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직급에 갔을 때 수익이죠. 말 구입 수익. 오늘부로 지금 말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게 지금 일단은 잠깐 트러블이 있었는데 에러가 났었는데 이제 되고 있어요. 구입 판매가 되고 있고 다만 전산 시스템 마무리 작업이 아직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자, 말은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정확하게 판매했을 때 내가 말을 판매했을 때 수수료가 몇 프로 떼어지죠? 20%가 떼집니다. 여태까지는 5%만 떼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말을 판매하면 20%가 떼집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거죠. 자, 600불짜리를 갖고 교배를 했을 때 180불로다 말이 한 마리 600불짜리 나왔다. 180불이 됐는데 600불에 팔았으면은 이미 남긴 거죠. 이미 250% 남겼는데 그 남긴 것 중에서 말 가격의 한 20%를 뛴다, 수수료 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20%의 재원을 확보해서 요것을 추천자에게 그리고 직급자,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에게 분배를 한다 이거죠. 회사는 아주 작은 목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자 수익 창출의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말구입 수익을 이렇게 직급자들이 준다 하는 거. 두 번째는 교배비 수익은 교배한 순말한테 35%가 하고 교배를 낱말이 이제 교배를 내면 순말한테 35%가 하고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에게 8.75%씩 나가야 됩니다. 자, 이 교배는 앞으로도 말 구입은 한정적으로 신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말 구입하고 또 말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하게 되겠지만 교배는 대부분의 분들이 마주들이 교배는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교배비 수익은 만만치 않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퍼센트도 꽤 세다. 마구간 수입은 모든 말은 마구간을 확보하게 되는데 48불 중에 6불씩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일반 베팅 수익은 에이전시가 4.5%, 총판 2.5%, 어드바이즈 1.5, 월드 1% 해서 10%를 갖고 이렇게 분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홀짝 베팅은 3%를 갖고 또 에이전시 총판 이렇게 분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알기 쉽게 환산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라서 실제 매뉴얼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환산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죠? 아이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 아이템 판매는 또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메타버스 공간이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물건은 NFT로 나온다. 그런데 NFT는 대개는 한정판으로 나온다. 따라서 초기 이런 커뮤니티들한테 참여자들에게 한정판 판매가 됐을 때 나중에 확장된 이후에 그 가격은 그 NFT의 그 효능이라든가 모습에 따라서 가격은 꽤 올라갈 수도 있다. 따라서 초기에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아이템이 나오게 되면은 잘 선택해가지고 빨리 확보해 두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맹점 조건으로는 에이전시는 경주만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소시에이트는 경주만 한 마리를 보유해야 된다. 지금 회원인데 정식 정회원의 자격은 경주만 한 마리 이상 보유했을 때다. 에이전시는 이런 경주만 한 마리 이상 보유한 MA가 1대와 2대 합쳐서 20명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 1대 5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즉 다시 말해서 1대 10명 MA가 있고 2대 10명 있더라도 에이전시가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추천은 반드시 MA 5명 이상을 해야 된다. 그게 곧 1대가 되겠죠. 총판은 에이전시가 3명, 어드바이저는 총판이 3명 밑에 있을 때 세 라인이 될 것 같아요. 세 라인 있을 때. 그 다음에 월드 어드바이저는 국가별로 1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급은 조직의 연계성을 위해서 동급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1대 22%, 2대 1, 나의 1대 추천자가 가져가는 동급이 나왔을 때 가져가는 수당의 2%가 나한테 올라왔다. 2대는 2%, 3대 2%. 그래서 이것은
전체 조직의 연계성을 위해서 만드는 시스템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부연해서 짚고 갈게요. 지금 경기장이 원래는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오픈이 지연되고 있는 결정적 원인은 바로 이 참여자 수익 창출을 위해서 회사가 강력한 플랜을 우리한테 제시를 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회사가 가지고 가야 될 그 많은 몫의 수수료 이런 것들을 자, 이 많은 몫의 수수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에 나와 있는 이 플랜을 장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부분들은 말구입, 교배비, 마구간, 베팅 수익, 아이템 판매 뭐 이런 것들은 원래 회사가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몫을 전폭적으로 우리 참여자들, 마주들에게 또는 참여자들에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시스템은 게임 업계에서는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은 그런 플랜이에요. 왜냐? 게임 업계는 게임 출시만 하면 그냥 게임하는 사람 들어와가지고 그냥 떠버리니까 무조건 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거의 채택을 하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참여자 수익 창출이라는 화두를 갖고 우리 메타페스트는 어떻게 보면 게임 업계에서 가장 선두에서 참여자 수익 창출에서 전폭적으로 이 플랜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업계에서는 이 플랜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시 말해서 게임 전사는 우리가 일반 전사하고 좀 달라요. 게임 전사는 초 단위로 마감을 치는 개념입니다. 초 단위로 모든 걸 다 끝을 내야 돼. 초 단위로 뭘 하고 나면 끝 해가지고 마감을 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적인 전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팽적이고 동적인 전사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산화 활동을 위한 이 전사는 이렇게 수평적, 이거 게임은 수평적이고 어떤 수평적 체제에서 딱 1대만 실시간으로 탁탁탁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 산화 활동은 1대만이 아니고 2대, 3대도 주고 직급자들도 올려주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동적 전산이 동적인데 정적인 전산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만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데이터들을 따로따로 하는 그런 계산 방법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세계 최초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전산을 집어넣고 왜 그런 전산을 채택했느냐? 참여자 수익 창출을 최대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전산을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 오픈이 늦어지고 있고 전산도 기존에 있던 것도 조금 또 고치는 과정에서 또 지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옥동자를 탄생하기 위해서 산고의 진통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전산 때문에 답답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우승마 그랑프리 대회가 이루어지는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우승마를 뽑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은 그 우승마들끼리만 경주를 해서 그랑프리 대회가 치러집니다. 이때 그랑프리 대회에서 아마도 억대 상금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승 상금을 나눠주는 룰은 커먼이 5%, 레어가 15%, 에픽이 30%, 레전드리가 제일 세네요. 50%.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갈게요. 그리고 컨디션을 나타내는 이런 그 상승 도표가 앞으로 장착이 되겠죠. 여기 있는 내용들 어떤 생략을 하고 갈게요. 쇼핑몰도 열린다. 그 다음에 아이템 판매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 쇼핑몰에 대한 정책도 새롭게 나오고 그건 진짜 쇼핑몰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코인은
코인 얘기 나왔으니까 코인은 저는 이제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는 NFT 게임 토큰이 가장 핫한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존의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 트론, 이오스 이런 것은 메인넷을 했다. 따라서 새끼 코인들이 생겨 있다. 그들이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의 코인들은 새끼 코인으로서 생태계를 구축하려니까 실질적으로는 구축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새끼 코인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를 구축한 거인데 유일하게 NFT 게임을 진행했던 그런 코인들은 생태계가 거대하게 구축했다. 그래서 1000배, 1600배 됐다. 메타페스트는 무슨 토큰이다? NFT 게임 토큰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루었던 것보다 더 크게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트론 계열이고 생각하겠습니다. 메타F 가격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걸 또 보여드릴게요. 사자의 세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L뱅크의 거래소에 상장을 했고 약 4배가 뜨는 동안에 L뱅크에 있는 많은 유저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고 이미 일정 부분 세력들이 붙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장이 오픈돼 가지고 홍보가 확산되면은 실제로 지금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자 세력의 중에 가장 큰 세력은 또 우리들이죠. 말을 구매하고 교배하고 마법관을 설치하고 등등 할 때 우리들은 이 메타 F 코인을 앞으로는 L뱅크에서 구입을 해서 실제로 그 사이트에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메타 F 가스로 바꿔서 스테이블 코인 메타 F 가스로 바꿔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죠. 앞으로 베팅 그룹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엄청난 신규 세력이 될 것이다 이런 거죠. 팔자 세력은 현재 별로 없다. 혼돈을 패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대로 놔두면 2,000원, 5,000원 가는 게 문제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빨리 뛰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좀 조금씩 눌러주면서 적절하게 눌러주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메타페스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해를 했고 자, 우리 이제 돈 버는 얘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부터.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NFT 게임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고 그래서 NFT 게임으로 나온 회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핫한 아이템인 말 경주를 아이템을 갖고 나온 이 메타페스트 그리고 그런데 그 다른 회사보다도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앞서 있지만 참여자 수익 창출이라는 이런 강력한 무기로 지금 이제 나온 이 메타페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메타페스트에서 돈을 벌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부자는 백만장자들의 비밀이에요. 부자는 하부 베커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건데 부자는 기회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메타패스를 만났어요. 야 답답하다. 왜 전산이 안 되는 거야? 왜 경기장이 아직 오픈 안 되는 거야? 이런 장애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장이 오픈된 이후에 그 일어날 어마어마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기회에 집중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그들의 문제보다 크고 나는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말을 못 사. 나는 지금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소개하기도 좀 그래. 나는 뭐가 없어. 이런 문제보다 크고 내가 비록 돈이 없어도 내 열정 하나면 얼마든지 말 구입할 수 있어. 그리고 말 키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문제보다 작다. 문제보다 작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성공 프로젝트 7단계를 한번 제가 구상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메타퀘스트 7단계 성공 전략, 메타퀘스트에 맞는 전략을 한번 구성해봤어요. 첫 번째, 일단은 중교육은 생활화하자. 중교육을 들으면서 메타F 가스, 메타F 코인 20개를 받는 거에 생활하자가 아니고 그 안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거에 생활하자. 줌 교육을 설사 좀 덜 들었더라도 동영상을 계속 띄고 있으니까 줌 동영상을 잘 활용해서라도 꼭 이 안에 있는 비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열정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주마 구입 교배, 경주 참여를 생활화하자. 그리고 여기 써있죠. 1등 경주마에 도전해라. 이건 다시 한번 넣을게요. 메타F 토큰을 확보, 이건 개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거래소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개인의 영역으로 알아서 판단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버넌스 모임, 협치의 모임을 구축해라. 그래서 당연히 그 추천자가 있으면 그들과 더불어 모임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참여하다 보면 많은 정보를 교환하게 돼요. 그리고 각자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프렌보다도 협치가 필요한 프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갱주마는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 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적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개인별 기록을 생활하자. 그래서 경주마 한 마리 갖고 뭐 관리 리스트 작성하는데 그건 뭐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10마리, 20마리, 뭐 50마리 이렇게 가게 되면 반드시 개인 실적 관리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좋다. 그리고 홍보 활동에 매진하라. 회사는 우리에게 참여자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수익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얼마나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는 나의 활동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받고 정말 해볼 만하다면 홍보 활동에 매진해 보시는 것도, 그런데 그 성과는 매진하는 활동은 다른 플랜하고 다른 사업들하고 비슷하게 할지라도 그 성과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몇십 배 이상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갖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 구축할 줄 아는 분들은 조직 구축 여기서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공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1등 경주마에 도전해라. 어떻게 해야 1등 경주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일단은 요거는 나만의 성공 전략이에요. 각자 성공 전략이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공개를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하다가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하면 또 다른 방법을 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는 경주마 구입을 하는 게 좋다.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먼 수익률이 어떤 혈통말이 좋다라는 말을 지금은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개를 골고루 세트로 구입하는 게 좋다. 4개를. 그래서 1세트에 약간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50만 원 정도 되나? 150만 원 좀 넘어가나요? 그 정도 될까 해서 1세트를 일단은 경주마를 구입을 하시라. 또는 뭐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나는 뭐 5세트 할 거야 뭐 이래도 상관없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세트를 구입해 가지고 교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말을 좀 확산해 나가는 방법은 교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약 10주 프로젝트를 차곡차곡 교배를 진행을 하면은 거의 50마장 정도 가능해요. 물론 교배할 때 교배비는 들어가겠죠. 말을 출전시켜서 거기서 뭔가 수익이 창출되면 또 그 교배비를 쓰기도 하고 별도로 교배비를 하다 보면 50마장 정도가 됩니다. 자, 50마장 정도가 되면 확률적으로 우승 가능 확률이 어떻게 된다? 대략 12마리가 출전하니까 12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는 평균 정도로 보면 한 마리라고 한다면 50마리가 내가 가지고 있다. 얘 50마리를 추천했다면 보통 한 4마리 정도는 우승하겠죠. 하루에 4마리가 우승한다고 쳤을 때
뭐 5일이면 한 20마리 정도. 이제 풀로 계산한 거야. 뭐 다른 거 빼고 교배니 뭐니 이런 거 빼고 풀로 계산 20마리 정도가 내 우승마가 생겼다. 그러면 그 우승마가 토요일 일요일 날 그랑프리 대회에 나가가지고 뭐 글쎄 한두 마리 정도는 뭐 1단계든 2단계든 때는 3단계까지 뭔가 우승을 해가지고 오겠죠. 그랬을 때 상금은 꽤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리고 이 매일같이 한 4마리 정도가 우승해 온다면 그 상금도 꽤 된다. 회사가 우리에게 제시한 상금을 어떻게 보면 퍼센트적으로 풀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100마장, 300마장, 500마장 마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옛날에 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거기 따가지고 제가 만든 용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100마장이 됐다 하면 이미 부의 상징이다. 이미 부유해졌다, 부유자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성공 7단계 중에서 경주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 방법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의 그 어떤 리스트업을 해두면 현황을 보면서 하면은 훨씬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양식을 만들어 놨는데 요것은 각자 개인적으로 또 다른 양식으로 써도 좋고 요건 제가 만든 부분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엑셀 좀 하시는 분들은 요걸 활용해도 되고 요건 제가 양식은 띄워 놓을 테니까 엑셀 하시는 거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손을 써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제시합니다.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말이죠. 성공하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보인대요. 일반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다. 자, 우리한테 딱 필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믿음이 가십니까? 저는 우리 대표이사님이라든가 우리 그 임재우 강사님이 월드님께서 많은 해왔던 그런 말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믿으면은 보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즉, 자, 경기장이 오픈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 경기장이 오픈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어떤 사람은 하루에 경기 출전해가지고 한 마리가 150, 200 벌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말을 50마리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 1억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이 나올 거다.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보인다면 그 다음에 뭔가 행동이 나오기가 수월하겠죠. 자,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보인 다음에 경기장 오픈된 다음에 비로소 믿는데요. 실패하는 사람은 경기장이 오픈되가 남들 보고 있어도 믿지 않는데요. 하여튼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성공 문화를 창조하자라는 말을 제가 썼네요. 자, 성공 문화를 창조한다. 그것은 줌 미팅 어쨌든 우리는 현재 성공의 문화를 지금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메타페스트는 줌 미팅이 지금 20명에서 550명 이제 오늘은 이미 또 600명이 넘어섰죠. 현재 인원 617명이네요. 자, 600명이 넘어선 그런 많은 분들이 이 메타페스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들의 문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려겠네. 줌 미팅을 이렇게 매일같이 공개적으로 꾸준히 하는 회사 쉽지 않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대표이사님이 나와가지고 무려 2달 동안을 줌 미팅을 계속 진행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유튜브 동영상이 계속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죠. 회사에서도 계속 띄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참여자들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 미팅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약 100여 개 이상의 유튜브 동영상이 이미 떠 있어요. 이것은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못 띄웁니다. 아마 다른 회사들 보면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띄우는 회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자신감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협치 문화, 문제 해결 능력. 자, 지난번에 이제 월드 분들하고 회사하고 만나서 많은 것들을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고 또 결론을 줘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온 거죠. 프레이 나온 거죠.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단톡방에서 가능한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오자. 긍정과 대응,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긍정과 큰 뜻을 품은 그런 에너지를 갖고서 이 성공 문화를,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를 창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을 변경을 제안을 했는데 일부 그 변경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아직 안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뭐 각자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카톡 프로필에 제 가족 사진을 한 1년 이상 계속 올려놨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사랑하는 가족 사진을 올려놓았었는데 이 우리 이제 메타페스트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세를 바꿨습니다. 자, 가족도 중요하지만 일단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보자. 그래서 말로 더 옮기는 거예요. 제가 사랑한다? 뭐 표현은 좀 애매하지만 제가 하여튼 키우고 있는 말 중에 제일 똘똘한 말을 한마디를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문제로다가 제가 줌 미팅 때 한번 살짝 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것이 실제로 이제 지금은 완전히 다 해결이 다 됐죠. 그래서 베팅자 처음에 50%였죠. 근데 75% 그런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렇게 올렸었는데 72.5%로 지금 완벽한 해결을 받고 또 추천자 수당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추천자뿐만 아니라 에이전시 등등 이런 직급자들 시스템이 직급자들을 아주 쉽게 직급이 되게 만들었고 거기에 수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려고 합니다. 회사와 참여자가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와 참여자는 역할 분담이 있다. 뭐냐? 회사는 지금 NFT 경주마를 만들었고 메타F 토큰을 성공적으로 상장시키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경기장을 설립을 했고 지금 이제 오픈을 바로 앞두고 있죠. 그리고 마주그룹을 세팅을 했습니다. 현재 회사가 해야 될 역할은 충실히 다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주그룹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마주그룹은 경주마를 확보를 했고 물론 이제 코인도 확보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현재 각 사무실마다 또는 각 개인별로 교육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죠. 조직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사와 마주그룹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주체라고 할게요. 회사란 주체와 마주그룹이라는 주체가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뭘까요? 한번 여쭤볼까요? 회사와 마주그룹이 앞으로 손을 맞잡고 같이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회사란 주체와 우리 마주그룹이란 주체가 같이 해야 될 거. 자, 이거죠. 회사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있어요. 늘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회사와 있고 마주그룹이 있는데 회사가 가져가야 될 그 어마어마한 이윤을 마주그룹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함께 하자 하고 내놓은 상태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럼 회사와 마주그룹이 이제부터 같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답이 아직 안 나오네.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누가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뭐 그냥 생각, 회사와 마주그룹이 같이 해야 될 일, 답이 자신이 없으신가요? 예. 아니,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홍보, 예, 홍보, 그렇죠.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홍보, 맞죠. 유저 확보, 홍보, 예, 회사 홍보, 예, 좋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예, 이게 커뮤니티입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직 안, 같이 돈 벌기, 이것도 좋습니다. 예, 제이수신. 베팅 투자. 자, 베팅 투자. 이제 반은 나왔는데, 자, 어쨌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회사와 마주그룹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본질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볼까요? 회사와 마주그룹이 하나가 돼서 해야 될 게 있다. 뭡니까? 베팅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베팅 그룹은 회사가 다 하는 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사가 지금 우리한테 뭘 줬죠? 엄청나게 강력한 플랜을 참여자 수익 창출에 대한 플랜을 우리한테 제시한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나의 하부에 베팅자가 들어왔을 때 그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한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죠? 베팅 그룹 우리 같이 만들자라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베팅 그룹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정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마 회사는 경기장이 오픈되게 되면 강력한 이벤트를 드라이빙 파워를 가동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베팅 그룹을 땡기기 위해서. 홍보 시스템도 가동해요. 우리는 바로 그 회사가 가동하는 강력한 드라이빙 파워를 도구로 삼아서 나의 하부에 베팅 그룹이 들어왔을 때 나의 수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마주로서의 수익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이 이 베팅 그룹으로 해서 올라온다라는 것을 플랜 속에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가 어떤 인적 연구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생각해야 될 게, 자, 이 베팅 그룹을 내 하부에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비즈니스고 이게 바로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P2E 플랫폼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만드는 거다. 즉 P2E 플랫폼의 파라다임을 메타퀘스트가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많은 메타버스 NFT 게임보다도 더 큰 어떤 성공을 이루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베팅 그룹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는 수익이 뭐냐? 다시 볼게요. 아까 봤지만 자 다시 정리했어요. 베팅 그룹에서 올라온 게 경주마 당연히 베팅 그룹이 많이 들어오면 경주마 상금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죠. 똑같은 1등을 해더라도 베팅이 1,000만 원 들어갔을 때와 1억 들어갔을 때와 10억 들어갔을 때는 그 배울 만큼 그대로 상금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하부에 어떤 베팅 그룹이 들어왔을 때 직급자에게 이만큼 이건 엄청난 수익이에요. 이 수익이 회사가 다 가져갔을 때는 몇 천억, 몇 조가 되는 그런 수익이에요. 그것을 우리 마주들과 직급자에게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니까 베팅 상금, 가맹 수익이 그대로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랑프리 대상의 수익이 있다. 그래서 이런 수익을 우리한테 제시한 거는 함께하자라는 무언의 표시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전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꿈은 이루어진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데서 못 이뤘던 10억 클럽 한번 달성해보자. 1년 동안, 지금부터 1년, 어쩌면 6개월 만에 될지도 몰라요. 10억 소득자, 1000명 말들기, 일십 10 프로젝트만 한번 달성해보자. 이건 제가 옛날에 구성했던 건데 도무지 딴 데서는 이룰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경주마 4마리에서 8마리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100마장만 만든다면 글쎄 50마장도 될 것 같아요.
그 메타이프 토큰 한 5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만 확보한다면 10억 클럽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그래서 메타이프 토큰을 확보하신 분들, 프리세일을 확보하신 분들은 10개월 연금 소득이 된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도 이루는데, 결국은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얘기들, 집단 지성에 의해서 우리가 성공을 한번 이뤄보자라는 말을 제안을 드리고, 자, 이게 메타버스 NFT 게임의 선구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요. 6분이 또 초과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이제는 아마도 다음 주면은 실제 상황이 오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뭐 이러저러 해서 좀 늦어지더라도 그것은 회사가 지금 늦어지기는 모든 것은 참여자 수익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플랜을 만들었고, 전 세계 최초 아마도 최초인 이런 플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질 것 같아요. 어쨌든 메타버스 NFT 게임의 선구자가 됩시다. 이것으로 오늘 줌 미팅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